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재가 새로 나왔죠, 그죠? 교재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임시 교재로 했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 주 교재로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따라 붙으니까 교재 84페이지부터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84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자, 84페이지가 부터가 이제 우리 단원에서는 본론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에서 지난주에 이제 서론에 관련되는 총칙 부분이 한 주가 진행되었고 이제 오늘부터 사실상 본론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 업무를 하는 과정으로 법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 제일 상단 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그렇게 나오니까 등록에다가 일단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냐 이렇게 출발하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동그라미 하신 것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등록은 지난주 수업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우리 중개업은 그전에는 신고제였던 것이 허가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등록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 허 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업이 진행되었죠. 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록을 하니까 이 등록이라는 것은 예전의 말로 하면 허가 받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개설 등록과 결격 사유고 하단에 보면 등록의 법적 성격 이런 것들은 행정법적인 소관이니까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니고 이제 85페이지가 등록 신청하여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 이 단원이 중요하니까 판서 칠판부터 먼저 한번 보고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두 번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 뜻이죠. 자,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등록을 일단 신청해야 되겠죠.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그를 등록을 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를 해줘야 내가 신청한 것이 됐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신청한 날로부터 통지는 7일 내로 반드시 서면 통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겠죠. 교부받고 그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그리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이 큰 절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누구라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중개업을 하게 되니까 이 큰 절차조차도 시험에 들어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이 어딜까요? 1. 신청 단계 2. 접수 3. 확인 4. 통지 5. 교부 단계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답이 몇 번? 업무 개시의 가장 가까운 시점은 등록증 교부 단계 답은 5번이었겠죠. 그럼 이런 문제를 왜 묻는가 하면 등록 신청만 해놓고 업무를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또는 등록이 됐다는 통지를 받고 업무하는 거 아니다. 그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죠. 반드시 등록증 교부가 업무 개시 요건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기억해 보시는데 자, 이런 절차조차를 외우는 겁니까? 상식입니까? 상식이죠. 이거를 외운다 이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등록을 신청한다.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겠죠. 접수를 해서는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해 줍니다. 며칠 내로? 7일 내로 서면 통지합니다. 통지가 오면 설렁설렁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등록증을 게시하고 업무를 개시한다. 외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큰 절차를 잡아놓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겠죠. 그죠? 그를 등록 기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첫째 조건이 뭔가 하면 자격을 취득하고 자, 이때 자격은 무슨 자격일까요?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입니다. 이제 우리 단원에서는 자격하면 공인중개사인데 영양사를 취득하고 뭐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공인중개사를 취득한 자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격은 취득했지만 업무는 잘 못하죠. 그러니까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그리고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해라. 이게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이라는 단어니까 등록 기준을 모르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100% 시험에 나오니까 등록 기준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이 기준의 첫 번째가 뭐다? 자격을 취득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시작하잖아. 그죠? 자, 이런 조건을 갖춘 자가 접수를 하러 갑니다. 어디 가서 접수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기준의 장소가 보여야 됩니다. 사무소를 확보하고 오라 그랬으니까 사무소가 있는 곳이 있겠죠.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는데, 여기서 등록을 해줌으로써 이를 우리는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에 관련되는 문제도 반드시 출제되니까 꼭 새기시고,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해서 여기서 등록을 해주니까 이를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적법에서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부르죠. 시, 군, 구를 지적이 땅이 있는 소속 관청이라서 소관청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등록을 해주니까 등록관청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셨는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해서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가면 낙원동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무소를 갖추었습니다. 자격을 취득했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사무소는 어디 있고? 종로구 낙원동에 갖추었으면 왜 이 사람이 종로구 낙원동에 사무소를 갖췄을까요? 잘 될 것 같아서 또는 하고 싶어서 갖추면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종로구청에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로구를 우리는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헷갈려 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 하니까 서울시장한테 가서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잘못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잘못 왔다는 점잖게 말하는 거고, 중개법 쌤 어떤 놈입니까? 이런 묻습니다. 잘못 가르쳤다고. 제 이름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장은 등록관청이 안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서울에는 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가 있으면 시, 군, 구, 종로구청에 가야 된다. 그런 취지. 그래서 등록관청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을 받고는 사무소를 경기도에 가면 수원시가 있습니다. 수원시에 팔달구 이런 구가 있어요. 뭐 팔달동도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사무소를 갖췄습니다.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고는 수원에다가 사무소 갖출 수 있을까요? 있겠죠. 왜 갖추었다? 하고 싶어서 또는 잘 될 것 같아서. 자, 여기 사무소를 갖추면 등록을 하고 영업합니다.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팔달구청에 가야 됩니다. 또 헷갈려가지고 수원시장한테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등록해 주세요 하면 이번에는 학원이 어느 학원 출신입니까?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는 왜 등록관청이 안 될까요? 수원에는 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 배우는 거 있죠. 서울특별시와 같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자치구라 그럽니다. 주민이 뽑는 구청장입니다. 근데 수원시에 있는 팔달구는 비자치구라 부르는데, 여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치구냐 비자치구냐를 구분하지 않는다.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에 간다. 그럼 다 정리됐죠. 그죠? 그래서 시, 군, 구라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에는 구가 있다는 건 안 가봐도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서울시장은 등록관청이 안 되는데, 수원시에 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지금 있다 그러니까 있는 줄 알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반 시면서. 여러분 가깝게 있는 의정부시 구가 있다 없다? 그건 없죠. 가까우니까 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용인에, 김천에, 구미에, 선산에 이렇게 놓으면 어디가 구가 있고 그걸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등록관청에 관련된 문제가 들어오면 일반 시면서도 등록관청이 아닌 곳을 잡아 놓으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 이런 수업을 합니다. 포청천이 누군지 아십니까? 포청천이 얼굴이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청천이 용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는가 하면 여기는 등록관청이 아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일반 시면서 등록관청이 아닌 것은 한번 들은 자리에서 딱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를 집에 가서 막 복습하고 그럴 내용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포청천이 용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서 전하는데 뭐라고 전합니까? 등록관청이 안 되는 시입니다. 이게
포가 뭘까요? 한 번만 들어도 되죠? 이건 자꾸 따라 적는 거 아닙니다. 포항 이렇게 나옵니다. 교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항 구가 있습니다. 남구 북구가 있는데 여러분은 무슨 구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 등록관청이 아니다. 그 내용은 기억하셔야 되죠. 이 포항 청이 뭘까요? 청주, 천, 천안, 용, 용인, 안은 안산 합시다. 성은 성남입니다. 분당구 이런 게 있습니다. 성남. 부는요. 부천 이래야 되죠. 또 부산 이러는 사람은 또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부산은 광역시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부천, 원미구 이런 게 있죠. 수원. 지금 수원에는 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수원. 안양. 고가 뭘까요? 고양, 일산구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전주입니다. 전주는 덕진구, 완산구 이런 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시에서 등록관청이 안 되는 곳 들은 자리에서 기억합니다. 포청천이 용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서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더라? 등록관청이 아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 일반 시에서 안 되는 곳 여러분들 교재 85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까? 비자치구가 있는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있죠? 이 말을 여러분한테는 뭐라고 전달해놨다? 포청천이 용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서 전하는데 뭐라고 전한다? 등록관청이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가 더 도입됐다 그랬죠? 창원이 도입됐습니다. 창원이 대도시시장으로 도입되어 있으니까 포청천이 용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서 전하는데 지금은 전창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노래를 막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등록관청이 아니다라고 전창한다까지 기억하실 것. 창원도 구가 돌았어요. 자, 그래서 등록관청에 대해서는 까탈스럽게 한 문제를 지금 정리했습니다. 수원 이런 것들이 등록관청이 들어오면 X인 줄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정리했죠. 자, 그래서 이제 등록관청을 정확하게 찾았다면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뭐를 확인할까요? 하면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사무소를 확인하는데 이 두 가지 사유를 확인해서 별일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이렇게 통지를 해줄 겁니다. 제가 지금 졸업생들한테 많이 물어봤겠죠. 7일 내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개업할 때 며칠 만에 통지해 줍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3, 4일이면 통지해 준대요. 법으로는 7일이니까 현장에서는 대체적으로 3, 4일이면 통지가 됩니다. 자, 통지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는데 등록증 받기 전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뒤편에 가면 보정에 관한 문제도 만나겠지만 보정 설정을 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등록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교부 요건이 뭡니까? 하면 답은 보정 설정. 보정을 확인하면 등록증을 교부해 주겠죠. 그러면 그것을 개시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누구라도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중개업을 하니까 큰 절차와 작은 절차를 기억하셨습니다. 자, 잘 듣고 계시는지 또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하면 여기 눈 딱 맞추셔야 됩니다. 보정 설정을 하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OX. X인 줄 아시겠죠? 보정은 그때 하는 게 아니고 등록이 됐다는 통지를 받고 한다. 그죠?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신청할 때 보정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금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너 보정부터 가입해라 하는 건 무리죠. 그래서 등록이 됐다는 통지를 받고 보정을 설정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는 하면 여기잖아요. 본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해야 한다. OX. X인 줄 아시겠습니까? 결격 사유는 내가 결격 사유가 아니오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관청에서 확인하는 사항이다. 이런 스토리를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할까요? 등록을 신청하는 자 중에서는 본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해야 되는 대상자도 있다. 시험에 나옵니다. OX. O입니다. 지금 X 하잖아 봐요. O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업할 때 외국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들으셨습니까? 그럼 외국인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실무교육도 받았고 사무소를 확보하면 외국인도 종로구청에 신청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라는 말은 미국인, 일본인, 우즈베키스탄 이런 사람이잖아. 그죠?
이런 사람을 종로구청이 거기까지 가서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는 것은 무리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외국인은 본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도 맞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좀 이따 교재에서 확인할 거예요. 그런 대상자도 있다 하여 이제 큰 절차와 작은 절차를 보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교재로서 확인합니다. 85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85페이지 가장 중요한 게 상단에 등록 신청자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신청자는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일단 동그라미 합니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법인도 동그라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딱 체크해놓고 거기 중요한 지문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이런 말이 있죠. 시험에 한 2번 나왔어요. 그거 별표 탁 찍어 놓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청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데 왜 신청을 못할까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죠. 그럼 자격을 취득했고 교육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무소를 확보하면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청할 수 없다 했을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청을 딱 해버리면 등록증이 나오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되고 이래 되면 이중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청할 수 없다.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하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도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난 자격을 취득하면 한 1, 2년 연습하고 그래서 나는 개업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청할 수 없다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하기는 사표 내고 신청해야 됩니다. 지금 스토리 좀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스토리가 안 되는 사람은 용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이 어떤 사람인지 등록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윤곽이 지금 안 들어온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대답을 못 하고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일단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중 소속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사표 내고 신청해야 된다. 이 개념을 일단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초반기 수업은 이것조차도 힘들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뭔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뭔지도 느낌이 안 온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일단 사표 내고 신청해야 된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옆에다가 사표 내고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그냥 막연히 이래 들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죠? 사표 내고 신청해야 됩니다. 자, 내려가면 2번 등록관청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일단 동그라미. 그때 시장은 누굽니까? 갈로 열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왜? 구가 있으면 구청장한테 가야 되니까. 그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니까 예를 들면 의정부시 이런 것들이 등록관청입니다. 그때 갈로 안에 보시면 특별자치도 행정시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제주도의 누구? 서귀포시 또 제주시를 말합니다. 거기는 특별자치도 행정시라 부르고 거기에도 구가 없으니까 등록관청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서귀포 제주시. 군수 동그라미 구청장 동그라미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자치구냐 비자치구냐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등록관청 중요하게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자 이제 드디어 86페이지 등록 기준이 들어옵니다. 자 등록 기준 지금도 수업했지만 100% 출제되는 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라는 것도 못 맞추면 뭐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등록 기준 별표 딱 찍어놓고 1번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일 것 공부했던 거 확인합니다. 2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옆에다가 당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결격 사유 해당돼 버리면 보다시피 등록을 안 해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는 해당되지는 않아야 된다. 그거는 당근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당근을 적으신 분은 또 말밥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를 또 당근 이렇게 적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정신 차리고. 세 번째,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지금 기준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세부적인 내용이 많죠. 이거는 천천히 보셔도 돼요. 지금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4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를 등록 기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잘 듣고 계시는지 확인합시다. 사무소는 어떤 사무소를 확보하라 그랬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러니까 무가 건물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중개업을 하는 자가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자 있다 없다? 있습니다. 소위 떴다방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면 텐트나 파라솔 치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이 다 끝나면 다른 데로 이동하죠. 그걸 떴다방이라 부르고 그런 사무소인지를 확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실제로 나가서 사무소가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자, 오른쪽 2번이 더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은 별표 2개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다수는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할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런데 한 10% 정도는 나는 회사를 차릴 거야, 회사를 설립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법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법인으로 등록할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시험에 첫 번째 기준이 뭘까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기준 잡아야 됩니다. 무슨 회사로서 그랬습니까? 상법상의 회사. 지금 상법이 있는 회사여야 된다. 지금 우리는 상법을 배웁니까? 중개사법을 배웁니까? 중개사법을 배우니까 썩 안 중요하죠. 상법에 있는 내용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법에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하단에 적어줬죠. 주식, 유한, 유한책임, 한명합자 이런 게 보이지만 그거 외워야 될 필요는 없다고요. 일단 상법에 있는 회사여야 한다. 이거를 잡으셔야 되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5가지 회사가 있지만 거의 다 설립하는 자는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주식회사가 설립하기도 좋고 청산의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90% 이상은 전부 주식회사죠. 사실은.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시험에 들어오면 OX. 정신 차려야 돼요. 주식회사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상법상 회사여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그럼 밖에 나가면 거의 다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맞더라고 퍽 찍는 순간 내년에 다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두 번째 조건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것. 그래서 14조의 동그라미. 14조는 나중에 하나하나 다 공부합니다. 넘어가서 89페이지 상단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출자 껐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일단 제외한의 동그라미. 시험에서 포함하여라고 한 3번 정도 출제했어요. 옆에다가 포함, X 이런 걸 표시하셨습니다. 제외하고 임원 사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지금 기준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계산 문제도 한 2번 정도 들어왔는데 계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산수 문제죠. A 법인에서는 임원이 10명이 있다. 10명. 공인중개사는 몇 명으로 갖춰야 됩니까? 답이 얼마입니까? 자, 지금 그 공부를 이해했다는 분은 법인의 임원이 몇 명? 10명. 여기 임원 안에는 대표이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도 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배웠다? 대표자는 제외하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남은 사람 몇 명? 9명. 중에 공인중개사는 얼마 이상일 것? 3분의 1 이상일 것. 그래서 답은 얼마? 3명. 이래 묻는 문제를 2번이나 물었다니까요. 그래서 조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아주 잘 들어오니까. 4번 기준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는 뭐를 받을 것?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5번 역시 법인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할 것. 마지막 대표자나 임원 등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아야 한다. 옆에다가 뭐 적어놔야 됩니까? 당근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정리하고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단원이 중요하다더라 라는 느낌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더 넓혀갈 거예요. 법인의 등록 기준은 아주 중요합니다. 넘어가면 개설 등록 시 구비 서류와 수수료라는 단원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청을 할 때는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 그때 서류를 제시하면서 뭐도 있다? 수수료도 납부하는데 참고로 수수료는 대략 한 12,000원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졸업생들이. 그러니까 수수료 얼마냐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자,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 서류 중에서 아까 체크했던 거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박스 있습니까? 4번에 1번 동그라미 놓으셔야 됩니다. 4번에 1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외국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정인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해서 신청인의 진술서 나오니까 공정에다 동그라미를 합니다. 공정 서류는 누가 가져가는 거다?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외국인은 나는 결격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서류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공정 서류 또는 바로 밑에 2번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정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를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정인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줄 것입니다. 아포스티유 줄 거놓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뭐 아포스티유 뭐 이런 소리 들으니까 좀 요란한 것 같죠? 여러분에게
아포스티유가 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잡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외국인이 뭐를 가져간다? 공정서류나 아포스티유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포스티유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등록 신청 들어왔는데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놈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종로구청이 텍사스주까지 가서 확인한다는 건 무리죠. 그죠? 그래서 텍사스에 가면 우리나라 영사관이 있다니까요. 그럼 영사관에서 확인해서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는 서류를 제시해도 된다. 그런 서류를 뭐라 부른다? 아포스티유 그래 부릅니다. 사실은 뭐 영어같이 읽었지만 아포스티유는 불어입니다. 불어. 이게 아포스티유는 불어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외국인이 가져가는 서류다. 이것만 잡으시면 된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특별하게 서류를 두 가지 더 가져갑니다. 공정서류와 아포스티유 잡았고 하단에 신청수수료 했고 오른쪽 91페이지 이제 이렇게 등록증을 받고 영업하는데 등록증 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증을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증이 뭘까요? 지난주에 자격증 보셨습니다. 그 다음 지금 자격증을 가진 자가 이 등록증을 받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뭐라 그랬다? 영업허가증 그랬겠죠. 지금은 등록증 이렇게 돼 있고 이 등록증조차도 시험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단원이니까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나중에 이 양식도 해부합니다. 해부 완전히. 등록증 이렇게 생겼고 하단에 이런 등록증은 누가 교부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를 뭐라 부른다? 등록관청이 교부하는구나 라는 것도 눈으로 익히고 있습니다. 지금 자 등록증이라는 것도 보셨고 그냥 넘어가서 이제 등록 처분으로 들어오고 공부했던 거 정리되겠죠. 제일 상단 5번에 1번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두 제출에 며칠 만에 서면으로 통지합니까? 7일 내로 서면 통지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해준다. 별일이 없으면. 자 그럼 통지가 들어왔으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100% 뭘까요? 보정 설정하고 등록증 교부라는 말이 따라갑니다. 2번 등록증의 교부라고 들어오는데 밑에 들어오면 3번 교부사항 첫째 줄 3번의 첫째 줄 줄 것입니다.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뭐 했는지를 확인하고 업무 보정 설정 줄 닦아놓고 확인하고 등록증을 언제까지 교부해 줍니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지금 여러분 동그라미 줄 긋고 이런 단어들을 못 잡아내면 점수하고 연결 안 됩니다. 지금 지체 없이 동그라미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업무 보정을 설정하고 나면 보정을 설정한 자는 등록증을 7일 내로 교부한다. 시험 이렇게 너무너무 잘 들어온다니까요. 7일 내로 교부한다면 X예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이런 단어 놓치면 안 되고 7일이라는 말이 살짝 옆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걸 슬쩍 걸어 놓는다고요. 걸어 놓으면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는 사람은 설렁설렁 따라 들어갑니다. 이런데 그리고 한 3년 동안 설렁설렁 만납니다. 계속 교실에서 뭐를 딱딱 잡아야 되는지 착하시란 말이에요. 그죠? 언제까지 교부해준다? 지체 없이 교부해줍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조문이죠. 왜 그런가 하면 보정을 설정하면 등록증을 바로 내줘가지고 이 사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등록관청이 7일 동안 교부해준다. 왜 7일 동안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교부는 언제까지 한다? 지체 없이 합니다. 그런 거 주의하실 것. 자 내려가면 이제 등록증 재교부와 종별의 변경인데 이 단어는 아직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죠. 등록증 왜 재교부 받을까요? 이런 받았던 등록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하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천천히 보셔도 되고. 이제 한 장 넘기시면 등록사항의 통보 들어옵니다. 9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등록사항의 통보는 이런 단어입니다. 첫째 줄에 등록관청은 매월 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 줄 것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통보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종로구청에 신청을 하니까 등록증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청이 등록증을 교부한 사항을 중개협회는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르죠. 등록관청에서 교부했으니까. 그래서 협회는 이 등록증을 받은 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증 교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그때 협회에 통보하는 게 모두 몇 개가 들어온다? 6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 문제 내기가 좋다고 통보 사항인 것은 아닌 것은 이래 물어 들어오니까 6번을 반복해서 수업할 거니까 지금 배운 거는 하나 줄 거야 되죠. 1번 등록증 교부한 때 통보하는구나. 1번은 줄 거놓으시라고. 그죠? 그 다음 2, 3, 4, 5는 나올 때마다 수업을 하니까 6번을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해 놓으시고,
자, 등록증 교부는 언제까지 한다 그랬죠? 등록증을 직접 교부하면 통보는 언제까지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왜 그냥 10일이 아니고 다음 달일까요? 그냥 10일 내로 통보하라 이러면 등록관청 귀찮거든. 이 사람한테 교부했다고 10일 내로 통보해주고 이 사람 교부해주고 10일 내로 통보 귀찮으니까 한 달치를 모아놨다가 한 달치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주는 거예요. 시험에 슬쩍 10일 내로 이렇게 잘 들어와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 이런 것도 이 의식을 딱 해놓으시고 이제 8번 내려면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의 금지라는 단어로 접어듭니다. 자, 그런데 참 공부해보면 지금 이중등록이라는 단어과 이중소속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적어놨는데 이 공부하는 분들은 이걸 구분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이 전부 법 과목인데 법을 공부할 때는 국어 실력부터 있어야 됩니다. 국어가 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지금 무슨 단어인가 하면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을 금지한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를 구분 못하는 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어를 보시면 이중등록이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지금 이 사람은 종로구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아서 영업하고 있죠. 그런데 강남에 가서 또 등록합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부른다? 이중등록이라 부릅니다. 크게 말하면 서울에서 등록한 자가 또 인천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뭐라 부른다? 이중등록은 금지한다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중소속은 뭡니까? 하면 이렇게 등록증을 받고 영업하는 자가 자기 사무소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는 등록증 딱 받아놓고 걸어놓고는 자기는 법인의 임원으로 가서 다시 또 근무합니다. 그를 뭐라 부른다? 이중으로 소속했다 그럽니다. 구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은 우리 법에서는 금지합니다. 이렇게 등록증을 받아놓고는 자기는 또 다른 사무실에 직원으로 가 있다니까요. 법인의 임원으로 가 있거나 그러면 법은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을 금지하는데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이중하고 들어가면 벌써 위반했는 냄새가 싹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묻는다고. 이거를 하면 제재가 뭘까요? 요 제재가 똑같아요. 그래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이중등록의 금지에 대해서 셋째 줄 좀 됩니다. 기업 공인중개사가 이중등록을 하게 되면 줄 거야 되죠. 등록 취소, 갈로 열고 기속돼 있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취소시킨다 이 뜻이에요. 반드시 취소시키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그 제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내려가면 이중소속도 금지하는데 마찬가지죠. 셋째 줄 끝에 이중소속을 한 기업 공인중개사는 줄 끊고 있습니까? 등록 취소, 갈로 열고 기속돼 있죠. 기속이란 말은 반드시 취소시킨다 이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취소시키고 또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금지한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알 거고 이걸 만약에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으로 취소시키고 받았던 것은 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제재가 같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감각을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종로에 등록한 자가 강남에 또 등록하고 하는 자 있다? 없다? 그러니까 즉 이중 등록하는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있다? 없다? 있을 가능성이 많죠. 있으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중 등록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이게 왜 안 일어나는가 하면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 주죠. 그럼 종로에 등록한 자 통보 올라가겠잖아요. 그죠? 근데 또 강남에 등록하면 강남에 또 올라간다니까요. 크로스로 딱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통보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나 나 하고 싶다. 그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취소되고 1년 동안 면회 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중 등록은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중 소속은 보기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중개보조원 등이 이쪽 사무실에서 계약서 쓰면서 수수료 받고는 다른 데 가서 또 수수료 쓰고 하는 경우 있다 없다? 많아요. 보기보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중 소속은 자주 일어난다. 그런 일어난다는 건 여담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을 금지하고 제재를 정의하시라 그랬습니다. 오른쪽 95페이지로 갑니다. 상단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줄 딱 꺼놓고 상식이지만 조금 전에 공유했던 등록증을 양도나 대여할 수는 없다. 그건 자동이죠. 그죠? 그러면 양도 대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묻습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고 그죠? 거기 역시 셋째 줄이죠. 위반하면 등록은 어떻게 하고 취소시키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그럼 형벌이 똑같습니다. 정리해 주실 것. 지금 여러분들이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어지럽다. 절대로 어지럽지 않습니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제재를 시험에서 물어 들어올 때가 점수 따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제재 1년에 1,000만 원, 3년에 2,000 이런 것들은 입에 줄줄줄 노래 나오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원이 출발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했던 거는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지난주에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은 제재가 뭐죠? 1년에 1,000. 1년에 1,000만 원 받고 빌려주라 그랬죠? 느낌 가져봐요. 1년에 1,000. 오늘 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만 들어가면 1년에 1,000 됐죠. 양도돼야 하면 1년에 1,000. 소토리가 그래갑니다. 벌써 한 주일 전 것도 지금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앞으로 줄줄줄 입에 나오도록 만들 테니까. 자, 일단 등록증 등을 금지한다. 대여를 그죠? 이제 10번 중요합니다. 효력 소멸과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별표 탁 찍어놓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중개사법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를 없애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단어이 중요한데 이 등록의 효력 소멸이라는 단어이 주로는데 자, 교재 보시면서 일단 주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등록증을 교부받고 업무를 한다 그랬죠. 그런데 등록증을 받은 자가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 그걸 소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효력이 소멸했을까요? 감각 한번 살려보는 겁니다. 등록을 받고 영업을 하는데 왜 효력이 소멸됐을까요? 내려갑니다. 1번 효력 소멸. 1번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사망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하면 소멸이다. 여러분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는 수가 있을까요? 있겠죠. 왜 사망했을까요? 숨을 안 쉬니까. 어떤 분은 아파서 이러더라고요. 지금 뭐 아파서 사망 안 합니다. 지금 안 아픈 사람 여기 어디 있는데 서서 수업 다 하고 앉아서 다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그죠? 아파서 안 죽고 숨만 쉬면 사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쳤어 이러더라고요. 다친다고 다 죽는가 그죠? 사망한 원인이 뭐라고요? 숨을 안 쉬면 사망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영업 못 하겠다는 건 동의하시겠죠? 그러면 효력은 소멸이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걸 외우는 거다. 감각적으로 알아야 된다. 감각적으로 알아야 되지. 이걸 어떻게 외우는 겁니까? 자,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 첫째 뭐?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산. 내려가면 2번 등록 취소 처분. 취소의 동그라미. 자, 이렇게 등록을 받았는데 등록이 취소됩니다. 왜 취소됐죠? 뭔가 위반한 사실이 있겠죠. 좀 전에도 하나 들었잖아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적발되면 취소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럼 취소되면 뭐? 효력 소멸이다. 위반한 사실이 있겠죠. 내려가면 3번 폐업 동그라미. 폐업할 수 있을까요? 있겠지. 왜 폐업했을까요? 하고 싶었어. 또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죠? 자기 자유죠. 자, 폐업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동의하시겠죠? 자, 지금 이제 소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감각을 살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등록을 받은 자가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 사망, 해산, 취소받았거나 폐업하면 중요한 건 이렇게 된 자가 뻐적뻐적 일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뻐적뻐적 일하면 뭘로 넘어간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효력 소멸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등록 개업권에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딱 잡으시고 지금 교재 하단에 보면 무등록의 의 설명과 넘어가면 유형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력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쭉 들어오는데 이는 그림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자, 갑을 매도인, 물건을 파는 자죠. 사는 자를 매수인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는데 이제 두 사람의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무슨 계약이 성립됐습니까? 하니까 내가 1억에 팔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사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뭐라 부른다? 매매 계약이 성립을 했습니다. 계약이 딱 성립됐는데 알고 보니까 A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무등록 개업 공인사는 어떤 사람이죠? 1번 등록 자체도 하지 않은 자, 그죠? 등록도 안 하고 영업하는 자 있습니다. 예전에 말로 하면 무허가업자 이런 거예요. 그럼 등록 자체도 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 또 어떤 사람? 등록을 했더라도 효력이 소멸되고 하는 자예요. 효력 소멸이 뭐라 그랬죠? 사망, 해산, 취소 처분받고 또 스스로 폐업해놓고 영업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되면 그죠? 공부에 센치한 사람은 센스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이 딱 들어와야 돼요. 사망하고 영업하면 무등록이라는데 사망했는데 어떻게 영업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지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산하고 어떻게 영업합니까?
취소 처분받고 하는 자가 무등록이라 그랬죠. 취소됐는데 왜 영업하지요?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폐업하는 사람 왜 폐업했다? 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싶어서 폐업했죠. 하고도 영업하는 자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등록이 된다고 이게 그죠? 이런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으니까 제가 감각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왜 사망하고 했을까요? 하면 그겁니다. 사망하면 영업 못 하잖아 지금 그죠?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을 그만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망했지만 내일 모레면 계약서 작성하게 돼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중개보조원 등이 사망한 상태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안 한다? 해야 되죠. 수수료 작성 계산하면 수수료가 500만 원 나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사망했으니까 영업 끝, 문 닫고 집에 가자 이래 되겠어요? 이틀 뒤에만 계약서 작성할 판인데 그러니까 사망하고 영업하는 자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걸 뭐라 부른다? 무등록이라 부른다고. 여기 취소된 자 마찬가지죠. A가 영업하다가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그럼 뭔가 위반했으니까 취소됐겠지. 그러면 영업을 안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계약서 쓸 일이 있다니까요. 그럼 취소되고도 그냥 끝낼까요? 내일 모레 나가서 쓸까요? 써야지. 수수료 얼마 나오는데? 5천만 원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취소하고도 영업하는 자가 나온다고. 스스로 폐업 내놓고도 영업하는 자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효력 소멸된 상태에서 뻐적뻐적 일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등록도 안 한 놈이거나 등록을 했더라도 소멸이 되고 난 뒤에 하는 자를 무등록업자라 그럽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에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계약은 유효하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 내가 1억에 팔겠다 하니까 이 사람 사겠다 그랬겠죠. 그래서 성립되는 거지. 무등록 개업 공인사를 보고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계약은 유효하다.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계약은 유효하대요. 그러면 무등록업자가 해도 유효하지만 등록한 사람이 했더라도 당연히 유효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 등록이라는 성질은 효력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을 지금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등록은 효력 요건이다. 그러면 X예요. 효력과는 무관하다. 그러면 등록은 효력하고는 무관한데 왜 등록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등록은 법에서 정해진 적법 요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뭐하고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라는 법에서 정한 적법 요건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무등록 개업공인사는 적법 요건을 위반했으니까 이 사람은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라는 중개사법에서의 제일 센 제재를 받습니다. 적법 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됐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럼 무등록 개업공인사는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한 계약이 유효하니까 중개수수료 즉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남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상식이지만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계약은 유효하지만 그 사람에게 보수를 받을 권리를 준다는 것은 무리죠. 권리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보수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보수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는데 받은 수수료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판례는 부당이득으로 본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무등록에 관련되는 내용이고 100% 출제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출제해야 되는가 하면 이 중개사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등록업자를 건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단원이지만 아주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림으로 그렸던 것을 교재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95페이지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하여 자, 효력 소멸 이야기됐고 내려가면 제일 밑에 줄에 의의와 제재에서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란 이 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의 정의는 아니나 제일 밑에 줄입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무등록 개업 공인사라고 칭합니다. 한 장 넘어가면 교재 96페이지 이때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나 이 법에 따라 행정형벌 얼마짜리죠? 3년에 2천만 원에는 해당을 한다. 그런데 왜 이 무등록자는 3년에 2천만 원에 처하지 행정처분 즉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대상이 안 될까요? 이것도 감각 살리셔야 돼요. 자, 이 무등록업자는 우리 법에서 제일 센 3년 징역 2천만 원에 처한다 그랬잖아. 그죠? 제일 세게 하고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없어. 왜 없다?
그렇지. 뭔가 있어야지. 무등록인데 뭘 취소하고 정지시킵니까? 그런데 이걸 수험생들이 잘 걸려듭니다. 무등록업자는 중개사법에서 가장 센 3년에 2천만 원에 처하고 그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하면 맞다고 따라 들어간다니까요. 취소해야 한다면 X예요. 뭐가 있어야 취소하지. 무등록인데 지금. 그죠? 그래서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런 거 주의합니다. 그리고 유형, 종류 지금 설명 다 했고, 그 다음 3번, 무등록 행위의 효력하여. 자, 중개업의 등록은 중개행위의 무슨 요건이라 그랬죠? 적법 요건이지, 동그라미 유효 요건은 아니다. 그죠? 등록은 효력하고 관계없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므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법 행위로서 형벌의 대상은 되지만, 이때 형벌이 얼마였죠? 3년에 2천만 원에는 대상되지만 그 중개행위의 효력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그 자체는 사법상 효력은 뭐 유효하다. 아까 지금 그림으로 다 그랬던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효하다. 그러나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무등록개업 공인중개사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보수의 직업 약정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뭐다?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즉 보수를 청구할 권리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판례도 하단에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용만 이해했다면 그때 밑에 작은 판례 읽어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뭘 이야기했다? 보수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고 기받은 수수료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판례.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1교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절차를 크게 공부하셨습니다. 오리지널 본론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오른쪽 결격사유 여기 오죠. 자, 확인 단계에서 뭐를 확인해야 된다? 결격사유를 확인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결격사유가 뭡니까가 준비되어 있는데 결격사유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원이니까 10분 쉬었다가 보다 해맑은 정신으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